안녕하세요. 고전 매트릭스 동영상 강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매년 제사를 지낼 때마다 겪는 일이 있습니다. 순서를 두고 가족들 사이에서 말이 오가죠. 이건 이렇게 하는 거야. 아니야, 그건 아니지. 누가 맞는지 헷갈리는 가운데 분위기는 삐걱거리기 일쑤입니다. 제사란 무엇일까요? 단순한 형식이 아니라 어떤 전통과 질서를 기억하고 반복하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누군가 그 순서를 잇는 순간 의례는 금세 혼란에 빠집니다. 이 경험은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왜, 그리고 어떻게 공동체의 규범과 의식을 기억해가는 걸까요? 오늘 이야기할 주제는 바로 사회적 관점에서 신화를 바라보는 방식입니다. 우리는 흔히 신화를 신들의 이야기나 우주의 기원을 설명하는 것으로 생각하곤 합니다. 하지만 신화는 단순한 이야기 그 이상입니다. 일부 학자들은 신화가 공동체의 의례, 즉 제사나 성인식 같은 제도를 기억하고 전승하는 기능을 한다고 주장합니다. 특히 고대 사회에서 의례는 생존과 직결된 질서였기에 그 기억을 반복 가능한 형태로 남기는 것이 필수적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신화는 단지 이야기일까요? 아니면 공동체의 의식을 지탱하는 하나의 장치일까요? 이번 영상에서는 사회적 관점에서 신화가 어떻게 기능하는지를 다음 3가지 순서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고대 사회에서 성인식의 의미와 그것이 왜 중요했는지를 다루고, 둘째, 대표적인 신화인 이아손과 아르고호 이야기를 통해 성인식의 구조와 신화의 서사 구조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셋째, 이런 사례를 통해 신화가 어떻게 사회적 제의를 전승하는 매개가 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고대 부족 사회에서 아이가 성인이 된다는 건 매우 특별한 일이었습니다. 영아 사망률이 높던 시절, 아이가 무사히 성장해 어른이 되는 확률은 극히 낮았죠. 병이 돌거나 먹을 것이 부족하거나 야생동물에게 희생되는 일은 흔했습니다. 이런 사회에서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한 방법은 2가지뿐이었습니다. 질병을 극복하거나 아이를 많이 낳는 것. 그러니 살아남은 아이가 어른이 되는 순간은 공동체 전체가 기념해야 할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성인식이라는 의례가 생겼고, 이 의례는 그 공동체의 생존 전략이자 정체성의 핵심이었습니다. 이제 주목할 만한 신화를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바로 이아손과 아르고호의 이야기입니다. 이 신화의 구조는 성인식의 단계와 놀라울 만큼 닮아 있습니다. 마을에서 과제를 받다. 이아손은 고향 이올코스에서 삼촌 펠리아스 왕에게 황금 양털을 가져오라는 과제를 부여받습니다. 익숙한 장소에서 출발해 낯선 장소로 이동하다. 그는 동료 영웅들과 함께 아테나 여신이 만들어준 말하는 배를 타고 낯선 땅 콜키스로 떠납니다. 낯선 장소에서 어려운 과제를 해결하다. 콜키스에서 드라콘과 같은 괴물을 물리치고 메데이아의 도움을 받아 황금 양털을 획득합니다. 과제를 해결한 후 집으로 돌아오다. 이아손은 콜키스의 군대에 쫓기는 등 갖은 고초를 겪지만 끝내 동료 영웅들과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성인으로 인정받다. 이올코스에 귀환한 이아손은 함께 돌아온 메데이아와 결혼하게 됩니다. 이야기의 흐름은 전형적인 성인식의 구조와 거의 동일합니다. 과제, 이동, 실현, 귀환, 인정. 이 5단계는 사회적으로 성인을 인증하는 의례의 기본 권력과 맞닿아 있습니다. 이처럼 일부 신화는 단순한 허구의 서사가 아니라 공동체의 제의를 전승하는 구조를 담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됩니다. 신화는 반복되는 상징과 이야기 속에 중요한 전통의 맥락을 담아냅니다. 특정 인물을 중심으로 진행되지만 그 인물의 여정은 개인의 이야기이면서 동시에 사회 전체의 기억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신화를 향유하는 행위는 그 사회가 공유하는 가치와 질서를 재확인하는 의례적 실천이 되기도 합니다. 마치 우리가 제사를 지내며 가족의 기억을 공유하듯 고대인들은 신화를 통해 사회의 질서를 공유했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사회적 관점에서 신화를 바라보는 방식을 살펴보았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성인식이 갖는 의미, 이아손 신화의 구조적 특징, 그리고 신화가 제의 전승의 수단이 된다는 주장까지 3가지를 중심으로 논의했습니다. 이제 신화를 단순히 옛사람들의 상상력으로만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신화는 공동체가 자기 질서를 기억하고 전승하기 위한 의례적 장치로 기능해 왔습니다. 사회적 관점에서 바라본 신화는 이야기 너머에 존재하는 질서의 기억이기도 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신화를 읽으며 상징과 환상을 넘나드는 상상력을 즐깁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신화 안에 깃든 공동체의 체계와 기억, 의례의 잔향을 함께 읽어낼 수 있다면 우리는 신화를 통해 과거의 삶과 현재의 우리를 잇는 훨씬 더 풍부한 시선을 갖게 될 것입니다.